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부의 역설, 지은이는 강범구. 20대 중반에 신경계 이상의 불치병을 진단받았지만 우연히 접한 심리학 방법론 NLP, 즉 신경언어 프로그램을 통해 생각으로 병을 고치는 기적을 경험한다. 그 길로 실용심리학 공부에 매진해 NLP 전문가가 되었다. 수백 명에 달하는 NLP 전문가를 양성해내기도 했다. 한때는 억대 연봉을 버는 자기계발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남에게 성공 방법을 가르치기엔 내 삶이 너무 불안정하다는 회의감이 들어 강의 일을 접는다. 이후 성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뇌를 바꾸는 데 있음을 깨달아 생각을 통해 뇌를 바꾸는 성공 솔루션, 내면 언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나는 원래 잘 나가는 자기계발 강사였다.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긍정적으로 살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의 강의를 하고 다녔다. 10년 이상 전국을 누비다 보니 나름대로 꽤 유명해져서 1시간 강의에 200만 원을 받는 억대 연봉 강사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쌓은 것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강사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수입이 막혀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빚까지 지게 됐다. 나는 빚을 막기 위해 대리운전과 배달 일까지 해야 했다. 나는 자기계발 강사로서 성공하는 방법쯤은 이미 마스터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결국 보기 좋게 망해버렸다. 그러고 나서야 깨달았다. 수많은 자기계발 방법이 성공과 전혀 관련 없는 행동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과 성공은 별다른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참아가며 하는 것도, 책을 많이 읽는 것도, 긍정적 사고를 유지하는 것도 소용이 없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고 성공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강의는 틀렸다. 무너진 나의 삶이 그 증거다. 무너진 삶을 꾸역꾸역 살아내며 나는 하나의 문제에 천착했다. 도대체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건 학벌도 노력도 운도 아니었다. 그건 바로 뇌를 바꾸는 것이었다. 성공하기 위해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뇌, 즉 부자의 뇌를 지녀야 한다. 부자의 뇌는 성공한 자신의 이미지에 강력하게 몰입되어 있는 뇌다. 역설적이게도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작은 돈을 버는 사람보다 훨씬 쉽고 편하게 돈을 번다. 왜 그럴까? 작은 돈을 버는 이들은 몸으로 돈을 벌고 큰 돈을 버는 이들은 머리로 돈을 벌기 때문이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머리, 즉 생각으로 돈을 번다 하여 그들이 타고난 천재 같은 건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오히려 사회 부적응자에 가까운 공상가들이다. 동시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생각의 힘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생각은 뇌를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복해서 생각할 때 뇌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변화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매일 책 읽기, 일기 쓰기, 맡은 일에 몰입하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자기 관리하기 등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마라. 힘들게 살면 뇌는 힘들게 살 환경만 보여준다. 자기 개발은 반드시 뇌를 망가뜨린다. 노력할 때 떠오르는 고난과 고통의 이미지가 당신의 뇌를 중독시키기 때문이다.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성공에서 멀어지는 이른바 부의 역설이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한다. 나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 나는 더 배워야 한다. 나는
착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나는 양보하고 배려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당신의 뇌를 망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무엇인가를 해야 성공한다라는 생각의 기반에는 현재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나는 돈이 없으니 열심히 일해야 한다. 나는 아는 게 없으니 더 배워야 한다. 나는 미움받으면 안 되기에 착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기에 양보하고 배려해야 한다. 내가 이러한 생각들을 할 때마다 뇌는 오히려 부정적인 내용에만 집중하게 된다. 성공을 위해 노력할수록 나의 무의식 깊숙한 곳에는 성공하지 못한 현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뇌는 당신이 하는 노력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다. 뇌는 그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 길들여질 뿐이다. 그리고 뇌는 자신이 길들여진 대로 당신의 삶을 이끌어간다. 뇌는 당신의 무의식에 깔린 기본 전제대로 변화한다. 기본 전제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행동이나 생각을 할 때 뇌가 집중하고 곱씹는 포인트를 말한다. 만약 당신이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지금 힘든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뇌를 갖게 된다. 이처럼 뇌는 무의식에 깔린 기본 전제대로 변화한다. 만약 당신이 최선을 다해야 성공한다라는 기본 전제를 갖고 있다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상황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의 뇌는 그 상황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노력과 행동만으로는 뇌가 결코 바뀌지 않는다. 실제로 환상통이라는 것이 있다. 사고나 병으로 신체 일부를 잃은 환자가 잊지도 않은 신체 부위에 통증을 느끼거나 감각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처럼 뇌는 신체 일부가 사라진 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외부 세계에 관심이 없다. 노력으로 성공을 이룬다는 말은 100% 틀렸다. 뇌는 오직 생각으로만 바꿀 수 있으며 성공은 변화된 뇌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이것은 진리다. 당신의 뇌로 하여금 원하는 생각을 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의지로 자기 자신과 싸울 것이 아니라 뇌가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 방법은 바로 생각이다.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 생각을 해야 하고 몸짱이 되고 싶으면 몸짱이 되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하느라 생각할 시간이 없다.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자. 그들은 원하는 생각을 하는 데만 미쳐 있다. 그 생각만 하며 살고 그들이 겪는 모든 것을 원하는 생각에 비추어 본다. 그들도 SNS를 하고 취미를 즐기며 파티에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 또한 원하는 생각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다. 그들의 뇌는 원하는 것을 이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뇌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몸은 힘들게 굴리고 있으면서도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먹고 놀고 잘 생각을 하고 있다. 혹은 어떻게 해야 더 열심히 일할지, 이러다 내 삶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의 뇌는 성공할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장사를 못하는 사람은 늘 장사가 안 되는 이유만 생각한다. 반면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손님이 오게 할 생각, 그리고 물건을 팔 생각만 한다. 성공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뇌를 쓰는 것이다. 뇌를 쓰는 방법은 원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뇌에 그 이미지를 심는 것이다. 너무 간단하지 않은가?
매일 1시간씩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라는 생각에 집중하라.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생각을 반복하라. 그러면 뇌는 돈 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돈 벌 방법을 찾아내게 된다. 1998년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한 가지 실험을 했다. A와 B 두 그룹으로 나눠진 참가자들은 같은 영상을 시청했는데 A그룹은 영상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B그룹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영상 시청 후 두 그룹의 악력을 측정했다. 그 결과 B그룹의 악력이 A그룹보다 약하게 측정되었다.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이 실험 결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B그룹의 참가자들은 감정을 절제하는 과정에서 의지력이 소모되었고 의지력의 소모가 악력의 충분한 발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의지력 소모가 신체 능력인 악력의 충분한 발휘를 막은 것이다. 무언가를 참는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인간의 의지력을 소모시킨다. 이후 그는 비슷한 실험을 한 차례 더 진행했다. 이번엔 A와 B 두 그룹에 초콜릿이 제공되었다. 모든 참가자들은 어려운 퍼즐 맞추기를 해야 했다. 그런데 A그룹은 초콜릿을 먹는 것이 허용되었고 B그룹은 초콜릿을 먹고 싶어도 참아야 했다. 결과는 예상대로 초콜릿의 유혹을 참아낸 B그룹이 초콜릿을 먹은 A그룹보다 퍼즐 맞추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초콜릿의 유혹을 참아내는 과정에서 의지력이 많이 소모됐기 때문이다. 바우마이스터에 의하면 전날 잠들기 전 다음날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의지력이 소모된다. 성공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것은 무엇일까? 바로 원하는 생각을 계속하는 것이다. 성공을 원한다면 그 생각을 반복해야 한다. 그러면 뇌는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성공을 실현시킬 방법을 찾는다. 오로지 원하는 생각만 하라.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당신의 뇌가 알아서 정해줄 것이다. 결국 성공의 관점에서 긍정과 부정은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밝고 쾌활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도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지 않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다. 그동안 당신이 알고 있던 긍정적인 것들 대부분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들이었다. 참고 또 참으며 하기 싫어도 억지로 했던 삶에 당신의 심신은 많이 지쳐 있을 것이다. 열심히 살수록 점점 더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힘든 시간을 이겨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제한 신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 신념은 뇌가 힘든 삶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그것에 관련된 것들만 보고 듣고 느끼게 해준다. 그 외의 것들은 차단한다. 이러한 제한 신념은 우리 사회의 명언들 속에도 존재한다. 고생은 사서한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당신이 삶이 힘들 때마다 위와 같은 말들에서 위안을 얻는다면 당신의 뇌는 가난한 뇌라고 보면 된다. 삶은 힘들다라는 명제를 기본적으로 깔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무의식에 가난과 고통이 깔려 있으면 돈 버는 기회를 볼 수 없게 된다. 사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간다. 어렸을 때부터 사회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사회는 성공하지 못하는 개개인들이 열심히 살아야지 돌아간다. 그래서 당신의 머릿속에 가난한 생각들을 심어 당신을 부품화시키고자 한다. 당신은
가난한 뇌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행운의 순간을 만났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행운이 아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참고 끝까지 했기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공을 볼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원하는 생각을 하는 데에 나의 모든 시간과 의지를 쏟는 것이다. 나는 이미 돈을 벌었다. 나는 이미 성공을 했다라고 외치며 우리 뇌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 만큼 깊고 진한 상상을 하면 뇌가 변화하기 시작한다. 변화된 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성공의 기회들을 포착할 수 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 역시도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자기계발 분야에 빠져들었다. 자기계발을 시작한 지 11개월이 지나던 어느 날 나는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그리고 병원에서 CRPS, 즉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불치병을 진단받는다. 겨우 20대 초반에 불과했던 나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병을 치료하고자 여러 병원을 오갔다. 그러던 중 일전에 잠깐 배웠던 자기계발 기법인 NLP, 즉 신경 언어 프로그램이 생각났다. 신경계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내 병을 NLP로 치유할 수도 있겠다 판단해 책을 보며 스스로 NLP 치유를 진행했다.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NLP 기법을 통해 통증을 지우는 연습을 하니 거짓말처럼 그 자리에서 내 몸이 회복되었다. 나는 통곡하듯 눈물을 흘렸다. 나는 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계기로 자기계발 강사로서의 삶에 뛰어들게 되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 팬데믹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의 사업체는 공중 분해되었고 모아놓은 돈을 모두 날린 뒤 빚까지 졌다. 지인들은 대부분 나를 떠났다. 그 시절은 내가 강연을 하며 이야기했던 모든 메시지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며 배달 일을 하던 어느 날 불현듯 내가 강의했던 NLP 이론 중 하나가 떠올랐다. 특정한 활동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해당 뇌 부위의 뉴런, 즉 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는 신호 전달체가 두꺼워져 그 활동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 내용을 곱씹던 나에게 한 가지 발상이 찾아왔다. 부자가 되는 것 또한 하나의 활동이라 봤을 때 부자 되기 전문가가 되려면 해당 뇌 부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반복적으로 부자가 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런데 다른 활동과 달리 부자가 되는 연습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몰라서 연습을 하는 것인데 연습을 하려면 부자가 되는 경험을 필요로 한다니 모순이 아닐 수 없었다. 대체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는 연습을 할 수 있는가? 나는 필사적으로 방법을 찾았다. 꼭 현실에서 활동을 해야만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걸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나는 10대 시절 운동선수로 활동했는데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기도 했다. 그때 나의 머릿속에서 조각이 맞춰지며 전율을 느꼈다. 행동을 하지 않고도 특정 뇌 부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생각뿐이다. 아직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뇌를 만드는 방법은 자신이 부자가 됐을 때를 가정한 상상 말고는 없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성공에 대한 상상이 가득했던 것이다. 나는 집에서 2달간 쉬지 않고 1,000억 원을 벌었다는 말을 반복하며 내가 성공했을 때를 상상했다. 정말 간절했다. 1,0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 사본을 합성해 벽에 붙여놓고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나는 능력이 있다와 같은 말들을 반복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번 상태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상상했다. 그렇게 2달을 보내자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단 10개월 만에 온라인 비즈니스를 통해 8억 원 넘게 벌어들이는 기적을 일으켰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뇌가 주관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자의 뇌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돈 버는 생각을 하는 것 말고는 없다. 사실 당신의 성공을 상상하라 라는 메시지는 시크릿과 같은 자기계발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들도 오로지 상상을 통해 성공하는 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책의 마지막엔 하나같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또 다른 제한 신념의 시작이다. 당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돈 버는 생각을 하는 것뿐이다. 동시에 당신을 제한 신념에 가두는 잡다한 생각과 행동을 끊어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부자의 뇌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는 우리의 뇌가 알려준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하고 싶게 만들어준다. 뇌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노력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뇌를 바꾸지 못하는 것은 원하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근육을 만들겠다고 운동을 하면서도 정작 운동을 시작한 뒤에는 근육을 키울 생각보다 귀찮다, 피곤하다와 같은 생각을 더 많이 한다. 그러면 힘든 운동을 회피하고자 하는 방어 심리가 발동해 무의식 중에 나는 근육이 필요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뇌는 더 이상 우리에게 운동할 힘을 주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나는 근육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뇌 또한 나는 근육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여 우리에게 운동을 할 힘을 주고 그에 맞는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든다. 만약 당신이 살을 빼고 멋진 몸매로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운동을 하는 내 모습, 건강해진 내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행동이 필요하다면 뇌가 시킬 것이다. 뇌는 우리가 그 행동을 하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명령을 내린다. 그러니 우리의 의지로 그 행동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딱 한 가지 우리가 뇌의 통제를 벗어나 손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상상이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통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상상뿐이다. 상상을 할 땐 두뇌의 기존 경향에서 벗어나 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상상하는 이미지에 의해 우리의 뇌는 재설정된다. 재설정된 뇌는 우리가 상상한 이미지로 나아가기 위한 행동을 이끌어내기 시작한다. 정리하자면 생각을 통해 뇌를 바꾸는 방법 말고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의지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다. 인간의 뇌는 대부분 결핍과 고통에 집중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원시시대에는 이러한 성향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라, 성실하고 겸손해라, 참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와 같은 내용을 가르친다. 이러한 말들은 모두 인간의 뇌를 결핍과 고통에 집중하게 만든다.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결국 돈을 벌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돈을 벌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결핍과 고통에 집중하는 뇌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즉 현재는 나에게 돈이 없다라는 기본 전제를 떠올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돈을 벌고 싶다고 생각할수록 뇌는 더더욱 결핍과 고통에 집중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상상을 통해 뇌를 변화시키면서도
이와 같은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떠올리면 안 된다. 돈을 벌고 싶다는 열망은 떠올리면서도 뇌가 현재의 결핍과 고통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시제를 변조시키는 것이다. 마치 이미 달성한 것처럼 나는 이미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상상하면 돈을 버는 이미지는 머릿속에 그려지지만 현재는 돈이 없다는 기본 전제가 떠오르지는 않는다. 나는 이미 돈을 번 미래로 와 있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성공하는 상상만 해본 적이 있는가? 정말 온 세상이 달라진다. 그러길 반복하다 보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여 당신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열정 넘치는 사람이 된다. 당신의 뇌가 당신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행동하도록 추동한다. 다만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그런 당신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열심히 사니까 성공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 정말 큰 오산이다. 뇌를 바꾸지 않은 채 억지 행동과 억지 긍정을 하면 자신의 의지력만 고갈시키고 육체를 갉아먹는다. 지금도 전 세계인의 위대한 스승으로 평가받고 있는 네빌 고다드가 자기계발 강사로 활동하던 1930년대의 일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한 적이 있다. 여러분께 사다리 오르는 법을 가르쳐드리죠. 여러분은 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네빌 고다드가 하는 강의가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머릿속에 사다리 하나를 그려보세요. 왼손으로 사다리 한쪽을 잡으세요. 그 다음 오른손으로 반대쪽을 잡으세요. 이제 당신의 한 발을 사다리 첫 칸에 딛고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하세요. 끝까지 올라가세요. 그리고 내려오세요. 이어서 네빌은 말했다. 이제 나는 사다리를 오르지 않을 거야 라고 반복해서 말해보세요. 반복해서 말하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그걸 써서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단, 현실에서 진짜 사다리를 오른 분들만 오면 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청중은 대부분 네빌을 의심했다. 그렇게 해서 사다리를 오를 수 있겠냐는 표정들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사다리에 오른 사람들만 그곳에 다시 모이라고 했다. 일주일 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모두 사다리를 오른 사람들이었다. 네빌은 말했다. 같은 방법으로 당신은 $10,000,000를 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뇌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당신의 태도가 아니라 그 생각을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다. 가난이 싫어서 가난한 이미지를 떠올렸더라도 뇌에게는 그 가난한 이미지가 하나의 지향점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능력을 발휘해서 큰 부자가 된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야 한다. 현실이 가난해도 풍요를 떠올려라. 뇌는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모른다. 무엇을 싫어하며 거부하는지 모른다. 그저 당신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는지에 따라 프로그래밍 될 뿐이다. 단체 회식처럼 시끄러운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렀을 때 유독 그 소리에만 순간적으로 반응했던 경험이 있지 않은가? 심리학에서는 이를 칵테일 파티 효과라 부른다. 칵테일 파티처럼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본인이 흥미를 갖는 이야기, 예를 들어 본인의 이름은 들을 수 있는 현상이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정보만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해서 받아들인다. 선택적 지각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에 관련된 뇌과학의 원리를 알아보자. 2008년 EBS가 방영한 다큐멘터리
인간의 두 얼굴에서는 재미있는 실험 하나가 진행됐다. 연구진은 병원 진찰실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동시에 환자 앞에 마주 앉은 의사가 그들에게 건강과 생활 습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했다. 재미있는 건 여기서부터다. 환자가 문진표를 작성하는 중에 의사는 의도적으로 볼펜을 책상 아래로 떨어뜨린다. 의사는 볼펜을 줍기 위해 책상 아래로 들어갔다. 그리고 볼펜을 주운 뒤 다시 의자에 앉는데 앞선 의사와 다른 사람이었다. 책상 아래에 숨어있던 다른 의사가 원래 의사 행세를 하는 것이었다. 두 의사는 생김새도 목소리도 달랐다. 심지어 의사 가운 안에 입은 셔츠의 색도 달랐다. 이때 참가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모든 참가자들은 의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책상 밑에 숨어있던 의사가 위로 올라와 질문을 하자 그들은 의사의 얼굴을 확인하고도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순순히 답을 했다. 심지어 의사가 2번 바뀌어도 실험 참가자들은 이를 알지 못했다. 실험이 끝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참가자들은 당황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모두 동일 인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는 해당 실험 후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의 해석을 들려준다. 그는 내가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면 그 밖에 주의를 안 기울이고 있는 다른 것들은 결과적으로 못 본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뭔가를 보고 있다는 말은 다른 것을 못 보고 있다는 뜻이다 라고 말했다. 위 실험대로라면 우리의 일상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뇌는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대부분의 정보를 아예 인지하지도 못할 수준으로 필터링하고 있다. 하버드 의대 법, 뇌, 행동센터장이자 뇌과학자들의 뇌과학자라고 불리는 리사 펠드먼 베럿은 우리의 뇌는 생각하거나 느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체의 에너지를 컨트롤하기 위해 진화한 예산 관리 기관이다 라고 말한다. 즉, 뇌는 오로지 생명을 온전히 유지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예산 관리 기관은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것을 사람의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기능이 있다. 자주 생각하고 있는 것에 관련된 것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을 세팅하는 것이다. 뇌의 선택적 지각을 유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뇌를 가득 채우는 것이다. 끊임없이 원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뇌는 당신이 원하는 아이디어, 원하는 상황, 원하는 사람을 당신에게 보여주기 시작할 것이다.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당신의 주변에 있던 것들을 뇌가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성공을 상상하기 시작한 뒤 10개월 만에 8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 돈을 벌자 곧바로 가장 가지고 싶었던 자동차였던 제네시스를 장기 렌트했다. 그때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제네시스를 타고 나서부터 온통 내 차와 같은 차들만 보이는 것이었다. 아마 차를 사본 사람은 알 것이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내 차와 동일한 차량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이는 당신의 뇌가 당신의 차와 관련된 정보에 집중하게 됐기 때문이다. 놀라운 경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나는 친구와 1,000억 원을 벌면 어떤 차를 탈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친구의 드림카가 람보르기니 우루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전엔 그런 차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사진으로 그 차를 처음 본 나는 한눈에 반해 그 차의 문을 열고 핸들을 잡는 상상을 했다. 그런데 그날 바로 파란색 우루스를 길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우연이었을까? 아니다. 뇌과학이다.
아마 평소 나의 뇌는 우루스가 옆에 지나가도 관심이 없으니 필터링했을 것이다. 그 뒤로는 그 차가 내 눈에 자주 보인다. 주차장에서도, 식당에서도, 산책길에서도 말이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우리가 관심을 두는 분야와 관련된 영상들만 보여준다. 우리 뇌의 메커니즘도 이와 비슷하다. 만약 당신이 남의 험담, 뒷담화, 부정적 이야기를 계속 접하게 된다면 점점 더 그와 관련된 것들만 보이게 될 것이다. 삶이 피곤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반대로 자신이 성공한 미래를 계속 상상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또한 그렇게 성공할 방법들이 보이게 된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 원리이다. 수영 황제라 불리는 사내가 있다. 세계대회에서 그가 획득한 금메달만 50여 개. 살아있는 전설인 마이클 펠프스는 올림픽 역사상 유일하게 한 올림픽 대회에서 8개의 금메달을 딴 기록도 갖고 있다. 그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8개를 획득했다. 베이징 올림픽 중간에 메달 집계를 해보니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독일, 4위 호주, 5위 마이클 펠프스라는 경과가 나오기도 했다. 세계 신기록 7개, 올림픽 신기록 1개를 기록했다. 키에 비해 다리가 짧고 큰 손발을 지닌 펠프스의 신체 스펙은 수영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러나 그가 수영에 유리한 조건만 지니고 있던 건 아니었다. 그에게는 어려서부터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로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프스의 수영 코치는 그가 세계 최고의 수영 선수가 될 것이라 믿었다. 감정만 잘 조절할 수 있어도 큰 성취를 이루리라 본 것이다. 그래서 코치는 그에게 잠자기 전과 일어난 후 완벽하게 수영을 하는 상상을 하라고 가르쳤다. 펠프스는 슬로우 모션으로 완벽하게 수영을 마치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출발대에 서 있는 모습, 물속으로 들어갈 때의 느낌, 벽을 짚고 턴을 할 때의 느낌, 마지막으로 도착해서 입술에서 물이 떨어지는 느낌까지 모두 완벽하게 떠올렸다. 그렇게 상상 훈련을 지속하자 상상으로 자신이 수영을 마쳤을 때의 기록까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펠프스가 지속한 상상 훈련의 효과는 이후 엄청난 영향을 발휘했다. 베이징 올림픽 남자 200m 저병에서였다. 펠프스는 이상함을 감지했다. 그의 수경에 물이 들어온 것이다. 물속에서 수경의 의지에 시야를 확보하는 수영 선수에게 이는 치명적이었다. 수경을 고쳤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세 번째 턴을 할 때가 되니 흐릿하게 보이던 것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다. 결국 펠프스는 눈을 감고 수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눈을 감았고 펠프스의 뇌는 그간 프로그래밍 되어 있던 대로 펠프스의 몸을 움직였다. 눈을 감았지만 그는 오히려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 자신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의 코치는 만약을 대비해 컴컴한 저녁 시간 불을 켜지 않고 그를 훈련시킨 적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라 하더라도 눈을 감고 저병의 막판 스퍼트를 하기는 어렵다. 그 속도로 얼굴을 벽에 부딪히게 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펠프스는 상상했던 대로 거리를 측정했고 21번의 스트로크가 남았다고 판단한 뒤 막판 스퍼트를 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펠프스는 그저 상상했던 대로 움직였다. 그는 마지막 스트로크를 하며 손을 앞으로 쭉 뻗었다. 그러자 정확하게 그의 손이 결승점에 닿았다. 상상 속 계산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이다. 세계 신기록이었다. 펠프스의 사례는 실제 훈련보다 상상 훈련의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한다. 흔히 자기계발서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을 열심히 산 사람들, 의지력의 한계를 돌파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공만 생각한 사람들이다. 뇌를 자신이 원하는 목표로 프로그래밍 시킨 사람들이다. 그들의 노력은 프로그래밍된 뇌가 내리는 명령에 자연스럽게 따른 결과일 뿐이다. 남들에게는 지옥같이 힘든 시련도 그들은 전혀 의지력을 소모시키지 않고 해낸다. 펠프스 또한 수영에 타고난 신체 조건을 지녔어도 훈련을 게을리했다면 실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영은 그에게 힘든 것이 아니었다. 펠프스는 인터뷰 중에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몰라요. 날짜도 몰라요. 전 그냥 수영만 해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수영만 가득했던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에너지 소모는 줄이고 음식은 더 먹도록 세팅되어 있다. 만약 살을 빼기 위해서 이러한 세팅과 반대로 먹으면 안 돼와 같은 생각을 하면 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머릿속에는 음식을 먹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것을 뇌는 오히려 먹을 것이 부족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든 더 먹게 만든다. 동시에 뇌는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르니 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줄이고 지방 축적을 늘리는 호르몬을 왕창 분비시킨다. 어떻게든 우리의 움직임을 줄여 살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뇌의 작용은 내면 언어 때문에 생겨난다. 내면 언어란 뇌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알아듣는 해석 방식을 가리킨다. 살을 빼야 한다라는 우리의 의사를 뇌는 살이 빠지면 안 된다라고 알아들은 것처럼 내면 언어는 우리의 의지와 반대로 형성되기도 한다. 내면 언어를 이해하면 다이어트는 완전히 달라진다. 운동을 싫어하는 나의 뇌를 의지로 이기려 들지 말자. 반대로 나의 뇌가 운동을 좋아하도록 만들자. 나는 운동을 좋아한다. 그래서 활력이 넘친다라는 생각을 반복해보자. 나는 나가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억제되고 있는 것처럼 뇌를 속이는 것이다. 그럼 뇌는 나가고 싶은 욕망을 더욱 강하게 피워올린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운동을 좋아했지? 당장 나가서 운동하고 싶다. 이 말을 책상 위에 붙여놓고 계속 이야기하라. 그리고 자신이 운동하는 모습을 떠올려라. 정말로 나가지는 않아도 된다. 그냥 나가서 운동하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그것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한다. 실제로 실행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말하고 상상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도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시키며 실제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온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뇌가 완전히 프로그래밍 되면 이제는 운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이 고통스러워진다. 운동이 좋다는 말을 계속 되뇌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바뀔 수 있다. 운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땐 하지 말아야 한다. 운동하고 싶다. 활력이 넘친다. 지금 나가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우리 신체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또 몸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운동을 하고 싶게 만들어준다. 나는 운동을 좋아한다라는 생각은 왜 운동이 생존에 중요하다라는 내면 언어로 전환될까?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뇌의 중요한 특징이 결부되어 있다. 바로 반복해서 생각하는 대상을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인간의 유전자가 형성된 수백만 년의 원시 시대 동안 험난한 자연과
위험한 맹수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인간이 지닌 무기는 생각뿐이었다.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대부분 생존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그렇기에 우리의 뇌는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것은 생존에 관련된 중요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도록 진화한 것이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니까 좋다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그것을 잘 해낸 자신의 모습을 계속 상상하면 된다. 너무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여태 겪어보지 못한 놀라운 경험으로 이어질 것이다. 뇌는 생존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판단한다. 이때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반복하면 뇌의 생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내면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계속 미루게 되는 이유는 뇌가 그것은 나의 생존에 중요하지 않아 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 공부를 미루고 있다면 나는 영어를 잘한다 라는 생각을 하라. 당장 공부는 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영어를 잘한다 라고 생각하면 뇌가 영어 공부를 할 힘을 줄 것이다.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 앨런 랭거는 대형 호텔의 청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생각에 따른 건강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노동자들은 객실을 청소하고 침대의 시트를 정리하는 등 많은 양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한 건강상의 이득을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노동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A그룹에게는 그들이 하는 일마다 얼마만큼의 열량이 소모되는지를 세세히 알려주었고 B그룹에게는 설명해주지 않았다. 4주 후 두 그룹의 건강 상태를 비교해보니 B그룹에는 건강의 변화가 없었지만 A그룹의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혈압이 10% 줄어들었고 체중도 1kg 이상 감소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건강이 활동량의 많고 적음보다 자신의 활동량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야 할 것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 뇌를 바꾸는 것이다. 생각해보자. 건강에서 늘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자기 자신을 말이다. 내면 언어를 바꾸는 훈련을 해보라.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잘 먹으면서도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라. 나는 죽어가고 있었다. 76일간 무섭도록 넓은 바다에 표류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 망연자실하며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무언가가 고무보트 밑을 치는 느낌이 났다. 살펴보니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보트의 밑을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마침 갖고 있던 작살로 물고기를 잡아먹고 생존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물고기의 살만 발라 먹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장과 눈알까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것들을 맛있게 먹었다. 일미로 꼽을 만한 부위는 바로 내장이다. 위와 장은 스르르 녹는 맛이 일품으로 씹는 수고가 필요 없다. 특히 간, 고니, 심장, 눈알은 먹을 때마다 그 기쁨을 형용할 길이 없다. 눈알을 이빨로 깨물면 풍부한 액체, 쫄깃하고 촉촉한 수정체, 그리고 종잇장처럼 얇은 녹색 껍질에 붙은 각막이 터져 나온다. 이것은 바다에서 76일간 표류했다가 살아난 모험가 스티븐 켈러헨의 이야기다. 그는 자신의 저서 표류에서 물고기의 내장과 눈알을 먹을 때의 느낌을 매우 황홀한 맛이라고 표현했다. 그가 평소에도 물고기의 내장과 눈알을 즐겼다면 이런 식으로 그 맛을 상세히 묘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또한 평소엔 물고기의 내장과 눈알을 버리는 음식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에 처하자 그것을 맛있게 먹었다. 바다에 표류한 상황에서 영양분이 필요하니 그의 뇌가
물고기의 내장과 눈알도 맛있게 느끼도록 만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다.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먹느냐가 중요하다. 좋은 음식도 죄책감을 갖고 먹으면 몸에 이로울 리 없다. 기름진 음식도 내 몸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먹으면 필요한 곳에 쓰일 것이다. 그 모든 것은 뇌의 작용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그 뇌의 작용을 결정하는 건 당신의 생각이다. EBS 다큐 프라임 인간의 두 얼굴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자.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한 가지 실험이 진행되었다. 촬영진은 쇼핑몰에 간이 부스 하나를 만들고 행인들에게 그곳을 기적의 신소재 체험 공간이라 소개했다. 해당 신소재가 자기장을 통해 신체의 통증을 줄여준다며 체험을 권유했다. 나사에서도 이 신소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부스 안에 들어가면 연구원, 개발자, 박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체험을 안내해준다. 그들은 신소재로 만든 옷, 모자, 막대 등을 꺼내어 행인들의 몸에 결리는 부분이나 통증이 있는 곳에 물건들을 가까이 가져다 댄다. 그러면 행인들은 하나같이 결리는 곳이 풀리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코가 뚫리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심지어 실험을 마치고 촬영진이 전부 가짜였다고 밝혀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가짜 아닌 것 같은데요? 방송에서는 이러한 반응을 착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심리학의 시선에서 내린 판단이다. 물론 신소재의 효과는 가짜이겠지만 행인의 통증이 한동안 사라진 것도 가짜라고 할 수 있을까? 그에게 자신의 건강이 좋아졌다는 믿음이 생기자 그는 정말로 건강이 좋아지게 된 것이다. 뇌는 우리 몸의 모든 신진대사에 관여한다. 우리의 건강은 뇌의 상태와 명령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는다 해도 뇌가 그 치료의 효과를 믿지 못하면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다. 뇌가 스스로에 대해 나는 아픈 사람이야, 내 건강은 좋아질 수 없어 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건강이 좋아지기 위한 뇌의 작용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무런 효과가 없는 치료라 해도 뇌가 그 치료의 효과를 믿으면 건강이 좋아진다. 이른바 착각의 힘이다. 방송국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랭거 교수의 실험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했다. 이번 실험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촬영진은 노인들의 신체 나이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실제보다 10년씩 젊게 알려줬다. 그리고 20분 뒤 똑같은 검사를 진행했다. 촬영진의 거짓말로 인해 노인들은 자신의 신체 나이가 생각보다 젊다는 생각으로 검사에 임했다. 그 결과 전보다 11%더 빨리 움직였고 힘은 17%나 증가했다. 20분 만에 신체 능력이 10% 이상 상승한 것이다. 자신이 젊다고 생각만 했을 뿐인데 말이다. 우리는 생각만으로도 얼마든지 활력이 넘치고 건강하게 살며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루고 살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과 건강보다 자신의 실패와 고통을 생각하며 살아간다. 혹은 남이 겪는 실패와 고통을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는 뇌를 최악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나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우리가 걱정과 고통을 떠올릴수록 뇌는 그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에 몰두하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보이는 것이다. 그들은 사회에서 계속 문제를 찾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도 문제거리를 만들어낸다. 그들의 활동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활동이 그만큼 많은 것을 잃는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에게 당신의 삶을 원하는 대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 당신과 상관없는 이슈들을 머릿속에서 과감히 끊어내고 당신이 원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워야 한다. 미국 출신의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칼럼니스트 조 디스펜자는 1986년 캘리포니아 남부 팜 스프링스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에 참가 중이었다. 사이클을 타고 질주하던 그는 교차로에서 시속 90km로 달리던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겪게 된다. 충격으로 척추뼈 대부분이 부러졌고 부러진 뼈들은 척수에 박혀버렸다. 모든 의사들은 그가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거라고 진단했다. 의사들은 쇠막대를 이용해 그의 허리를 보강하는 수술을 제안했다. 그런데 디스펜자는 그 수술을 거부했다. 의사들이 전신마비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그는 한 가지 생각만 했다. 신체를 창조한 힘이 내 신체를 치유한다. 그는 이러한 생각과 신념이 자신의 몸을 치유할 것이라 믿었다. 그의 머릿속은 그 생각만으로 가득했다. 종종 휠체어를 탄 자신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지만 즉시 원하는 생각으로 머리를 가득 채웠다. 잠들어 있는 시간을 빼고는 하루 중 모든 시간에 그 생각만 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원하는 생각 하나에만 집중했다는 것이다. 그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척추뼈를 하나씩 복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척추뼈의 복원을 상상하는데 3시간이 걸렸다. 중간에 집중력을 잃을 때마다 다시 시작하다 보니 한번 완벽하게 복원을 하는데 3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복원을 완료한 뒤에는 자신이 건강하게 병원을 걸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했다. 6주가 지나자 3시간이 걸리던 것을 45분 만에 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머리에 부러진 척추뼈를 복원하는 상상을 하는 새로운 뇌 회로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는 분명한 내면의 변화를 느꼈다. 퇴원을 한 뒤에도 똑같은 생각을 반복했다. 상상의 과정은 더더욱 수월해졌다. 그런 와중에 놀랍게도 통증이 줄어들었다. 운동 기능이 회복되어 허리를 일으키는 것이 가능해졌고 천천히 걷기도 가능해졌다. 10주차가 되자 그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12주차가 되자 몸이나 허리의 통증이 사라졌다. 그가 걸을 수 없을 거라던 의사들은 기적같이 회복된 그의 모습에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척추뼈가 산산조각 난 가운데 생각만으로 뼈를 붙이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뇌는 오로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실제로 겪은 것과 같은 경험을 한다. 우리의 선입견은 실제 경험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의 뇌는 상상의 경험만으로 충분하다. 단, 뇌의 시냅스가 가상의 정보를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고 생생하게 그 장면을 상상해야 한다. 복싱 챔피언은 주로 복싱 비디오를 보고 코치에게 훈련을 받아 챔피언이 된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역시 악보 보는 법을 배우고 스승에게 훈련을 받아 피아니스트가 된다. 무엇이든 자신의 분야에 대한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이들은 미라클 모닝을 해야 성공한다거나 성공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야 성공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미디어에서는 왜 유독 성공하고 싶다면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할까? 둘 중 하나다. 사람들을 현혹시켜 돈을 벌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그들도 정말로 힘들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거나. 일론 머스크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더군요. 내가 일론 머스크만큼 돈을 벌었으면 해변에 앉아 맥주나 마시며 석양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하고 말이죠.
그 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스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글쎄요, 그렇게 살면 매우 지루할 것 같아요.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건 저에게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뭐가 되었든 몰두할 만한 일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뇌를 가진 사람들은 난 돈이 있으면 신나게 놀 거야, 떠날 거야 같은 생각을 한다. 그러나 부자의 뇌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신나는 일은 바로 돈 버는 일이다. 그들에게는 돈 버는 일이 노는 일처럼 즐겁다. 물론 그들도 휴식할 때는 여행을 즐기고 누구보다 풍요롭게 회복의 시간도 갖는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벌 때 가장 큰 삶의 가치를 느낀다. 워라벨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워라벨이라는 단어의 기저에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일과 삶이 분리됐다고 느끼니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행복하게 사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 그건 바로 몰입이다. 스탠퍼드대 신경생물학 교수 앤드류 후버만의 말에 따르면 일을 하거나 일상을 보낼 때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감각을 경험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 순간에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낀다고 한다. 지금 하는 일과 지금 처한 상황에 몰입하지 못하면 불행을 느끼는 것이다. 즉, 행복은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여행을 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가득한 여행에 몰입하니 행복한 것이다.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사무실에 있더라도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면 충분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결론을 정리하자면 어느 순간이든 본인이 하고 있는 경험에 온전히 집중하고 몰입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혹은 자신이 몰입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에 5분도 주도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할 때에는 전두엽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반대로 SNS나 킬링타임용 영상을 들여다볼 때 전두엽은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 이런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전두엽의 주도적인 기능은 점차 상실된다. 전두엽의 기능이 망가지면 감정 컨트롤이 어려워지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그러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거나 반대로 무기력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들이다. 주도적인 삶은 그 자체로 성공한 삶이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자신감과 힘을 느끼게 된다.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뇌가 힘을 합쳐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 또는 나의 능력 부족을 따지지도 말고 곱씹지도 말라. 오로지 원하는 생각을 하는 데에만 집중해야 한다. 다른 모든 것은 다 포기해도 된다. 하지만 당신이 성공한 모습에 대한 생각과 상상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꾸준히 원하고 있을 것을 찾아야 한다. 내가 2000회 정도 강연을 하고 깨달은 점은 돈을 등한시한 채 가치만을 좇는 사람들은 언제나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이다. 돈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없게 된다. 나 역시 그랬다.
언젠가 사람들이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었다. 그들에게 나의 친절과 희생은 그저 당연한 것이었다. 당신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제공하더라도 그것이 무료라면 사람들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이 당연할 줄 알게 된다. 모든 가치는 돈에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돈만 따라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돈을 벌 생각을 하면 자신이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 가치에 값을 매겨 판매하면 당신은 생각보다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 결국 모든 건 뇌가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뇌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평소에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지에 따라 세상을 볼 뿐이다. 그러니 열심히 살 생각보다 원하는 생각에 집중하라.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부와 성공의 열쇠는 바로 원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화가를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 여러 명의 화가가 떠오르겠지만 여기서는 파블로 피카소와 반 고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정확히는 그들이 생전에 거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다. 두 화가의 인생은 부자의 뇌와 가난한 뇌를 지닌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의외로 둘은 비슷한 시대의 인물이다. 피카소가 고흐보다 겨우 28년 늦게 태어났지만 고흐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은 둘을 전혀 다른 시대의 인물로 알고 있기도 하다. 예술적으로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의 삶은 너무도 달랐다. 피카소는 지금도 유명하지만 살아있을 때에도 그림이 잘 팔리는 화가로 유명했다. 반면 고흐는 생전에 팔아본 자신의 작품이 단 한 점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고흐는 생전에 실패한 화가였다. 과연 어떤 부분의 차이가 둘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일까? 피카소의 아버지는 무명이긴 했어도 식당을 장식하거나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화가였다. 피카소는 어려서부터 회화에 친숙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피카소가 어려서부터 미술에 재능을 보이자 아버지는 그를 예술학교에 진학시켰다. 그는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림을 배운다. 그렇게 그는 92세까지 장수하며 수많은 작품을 남긴다. 그가 남긴 작품은 3만여 점에 이른다. 고흐는 정식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한때 그림 수업을 수강하기도 했지만 성격적인 문제로 오래 하지 못했다. 그가 그림을 그린 기간은 10년 남짓이었다. 5년은 무명으로 지냈고 고작 5년 더 그림을 그린 뒤 그는 사망했다. 제대로 된 미술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피카소와 정식 미술 교육을 받지 못한 고흐.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보면 오히려 고흐가 타고난 미술적 재능은 더 뛰어났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고흐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듯 재능이 있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성공하고 부를 쌓는데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두 화가의 결정적인 차이,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었다. 피카소는 자신의 작품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예술품이라 생각했던 반면 고흐는 자신의 작품에 만족을 몰랐다. 그렇기에 그는 평생 괴로워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그는 평생 자기 자신을 믿지 못했고 가난하게 살며 먹을 것이 부족해 물감을 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그의 부정적인 성격은 그가 놓인 환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것은 결국 고흐 자신의 문제였다. 피카소는
스스로의 재능과 작품의 가치를 믿었고 더 나아가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는 미래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카소의 뇌는 예술가로서 성공하기 위한 전략들을 구사하게 된다. 그는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평론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포섭하기로 한다. 자신의 작품에 대한 평론가들의 평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신작을 내놓는가 하면 언론인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선물하기도 했다. 만약 피카소가 고흐의 재능에 반만 지니고 있었더라도 피카소는 성공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흐가 자신이 지닌 재능의 2배를 지니고 있었더라도 그는 실패했을 것이다. 예술가가 살아있는 당대에 자신의 재능을 살려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예술가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에 달려있다. 자신의 재능을 살려 성공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당신의 재능과 그로 인해 당신이 성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설령 당신에게 뛰어난 재능은 없을지라도 당신의 뇌가 스스로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어진 재능을 뛰어넘어 성공으로 이르는 길을 보여줄 것이다. 지금까지 부의 역설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